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영국 영매 파커와 인도 나디 해석가 비니타가 최근 새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예언에 따르면 미국이 깊이 관여하고 대만 해협을 포함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쟁과 동시에 거대한 자연재해도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의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고 세 번째 임기가 등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매들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기존 정치권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며 독특한 인종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정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공화당 인사가 주지사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먼저 영국 영매 파커와 그의 친구이자 인도 나디 해석가 비니타 판데가 2월 22일에 발표한 최신 예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커는 이전에도 미국의 다음 대선 시기에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 재난이 전쟁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전쟁은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분쟁, 즉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일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그가 말하는 트럼프의 세 번째 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디 신탁에서는 미국의 다음 대선 시기에 단순히 전쟁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재난도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은 새로운 대만 해협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과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일까요? 파커는 나디 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지구와 달 사이에 매우 가까운 거리로 한 개의 유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유성이 지구에 매우 근접한 상태로 접근하거나 충돌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유성이 미국 상공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충돌할 경우 대형 화재,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대규모 자연재해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미국 대선 시기와도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큰 재난으로 인해 약화된다면 그 틈을 이용해 다른 세력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혹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직접적인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미국에 맞설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나디 해석가 비니타는 이미 2025년 7월 이러한 전쟁과 재난에 관한 내용이 그녀와 다른 사람들의 나디 해석에서 나타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니타의 나디 해석에 따르면 여러 장의 나디 잎에서 2028년과 2029년에 전쟁과 재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그 전쟁은 종교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그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큰 파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그 시기에는 식량 부족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식량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디 해석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암시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미국 여러 지역의 나디 해석가들이 비슷한 시간대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사람의 나디 해석에서도 같은 시간선과 유사한 예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니타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미국 전체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 불, 바람과 관련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명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 시기 미국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위원회를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한 여성 정치인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추가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언급되었는데 그 상황은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수준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비니타는 공포를 조성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을 포함해 6명의 나디 해석가 친구들이 그녀보다도 더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전쟁과 재난은 2028년 미국 대선 이전에 시작되어 202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쟁, 재난, 정치적 혼란, 지도부 교체가 서로 얽히면서 미국 내에서도 일정한 사회적 동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 대선이 2028년 11월에 실시된다면 원래 새 대통령의 취임식은 2029년 1월에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취임식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다음 대통령이 2030년에야 취임 선서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선거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는 분명 어떤 일이 있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편에서는 트럼프에게 세 번째 임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다음 대선이 진행된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커는 모순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세 번째 임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 임기 제한에 도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선 시점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가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1년 혹은 그보다 더 길게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선거 연기를 세 번째 임기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경우 트럼프의 세 번째 임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3번 연속으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 즉 미국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커는 자신이 본 예언의 내용과 사건의 전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커는 나디 해석가 비니타와 함께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주의가 일정 기간 계속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계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트럼프 가문 인물일까요? 아니면 JD 반스와 같은 인물일까요? 파커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가문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고 또한 JD 반스 같은 인물들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겠지만 그들이 다음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나디 신탁에서도 이러한 점이 이미 암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은 어떤 인물일까요? 파커는 자신의 직감으로는 그 인물이 품성이 고결하고 바른 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동서양의 사상 전통 모두에서 새로운 황금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의 시대, 은의 시대, 황금의 시대 등을 이야기했고 힌두교 전통에서도 암흑의 시대, 4가지 육아 시대, 진리의 육아 시대 등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교적 어두운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구상의 재난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더 나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미래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더 이상 권력, 돈, 명성으로 평가되지 않고 대신 고결한 품성과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커는 현재 세계에는 진정으로 정신적 경지를 높이려는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지에 대한 추구가 반드시 종교적인 것은 아니며 일종의 정신적 탐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수련 공동체 속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와 품성이 고결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커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미국에서 등장하게 될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받은 영감에 따르면 일부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희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약 4년 동안 매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지만 그 희망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바라보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좋은 일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니타는 또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나디 해석에서 나온 답은 다음 미국 대통령 역시 공화당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올곧으며 사고가 명확하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정치권의 신인, 즉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직업 정치인이 아니며 과거 정치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인물과도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인종적 배경도 기존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백인, 코카서스계 유럽계 남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민자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과는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인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과 정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며 능력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가까운 공화당 정치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JD 반스 같은 인물이나 트럼프 가문의 구성원들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훨씬 먼 미래에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니타는 다음 미국 대통령은 불법을 깊이 신봉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리, 명확한 판단, 그리고 정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며 매우 유능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며 매우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니타는 또 불법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은 진리를 의미하고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불법, 다르마라는 단어는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개념으로 우주, 자연, 진리, 정의, 영혼의 사명, 영적 길,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영적 에너지의 법칙이나 원칙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한편 파커는 고대 경전을 살펴보면 과거의 많은 지도자들이 품행이 바르고 선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제프리 앱스타인과 같은 인물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품성이 고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현재의 상황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문제는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고 종교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으며 기업 지도자도 신뢰할 수 없고 심지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사람들까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품성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인류에게 마치 하늘의 음악과도 같은 희망의 소식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니타는 또 나디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금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경제나 물질적인 문제보다 사람들이 정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즉 선한 사람이 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세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업보적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파커는 예언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도 비니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디 해석 역시 다른 영적 해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받는 사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매가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영매의 말에 영향을 주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커는 자신의 나디 해석 경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나디에서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부 예측은 매우 정확했지만 일부는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언자나 선지자는 실제로 존재하며 어떤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지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신의 손이나 인과와 운명의 작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이 항상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정해진 운명도 있지만 변화할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 사회 자체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하나의 미스터리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목사이자 예언가인 브랜든의 트럼프 암살 예언이 놀랍게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브랜든 빅스가 1월 24일에 발표했던 강력한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암살 시도를 당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으며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그의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매번 트럼프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아직 귀에 생생한 가운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실제로 무장한 남성이 트럼프의 마러라고 별장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2월 22일 일요일 새벽 약 1시 30분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잠들어 있던 시간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21세 남성이 산탄총과 휘발유통을 들고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어라고 별장 보안 구역을 돌파해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 2명과 판비치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부보안관 1명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에게 가지고 있던 2개의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휘발유통은 내려놓았지만 산탄총을 들어 올려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말어라고 별장에 주말마다 자주 머물곤 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별장에서 숙박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었으며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토요일 밤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3일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 도중 암살 미수 사건을 겪었으며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한 이후 그를 겨냥한 또 한 번의 공격 음모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말어라고 별장에서 발생한 최소 5번째 살해 시도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준비된 목숨을 건 침입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 오스틴 터커 마틴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입니다. 사건 며칠 전 가족들이 이미 그의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그는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력이 큰 산탄총 한 자루와 여러 개의 연료병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기의 포장 상자는 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의 침입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마틴은 말어라고 별장의 정문을 강제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숲속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별장 북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는 합법적인 통행 권한을 가진 차량 한 대를 통과시키기 위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틴은 어둠을 이용해 그 차량 바로 뒤를 따라 들어가며 보안구역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총격 사건과 침입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말어라고 별장의 보안 시스템이 산탄총을 든 젊은 남성이 차량을 따라 이렇게 쉽게 경계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점은 충격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비밀경호국과 관련 보안기관이 보안 관리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파는 언제쯤 이런 선동적인 발언을 멈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024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좌파 성향의 언론이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악마화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경쟁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나 독재자의 화신으로 묘사할 때 이러한 분위기가 급진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오랫동안 선동된 극단적인 좌파 정서가 촉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경쟁을 넘어 노골적인 폭력 선동의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처럼 말어라고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파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기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주지사, 주상원, 주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른바 민주당 3연속 장악 상태로 주 정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정책, 예를 들어 관세 정책이나 이민 추방 정책 등에 맞서는 핵심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에는 주지사 선거와 주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지사인 개빈 뉴섬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에 도전할 수 없으며 파커의 예언에 따르면 그 후임은 공화당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미국 정치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으며 경제 규모 역시 미국 내 1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약 4조 3천억 달러로 독일 다음 수준에 해당하며 세계 4위 경제 규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영국의 경제 규모를 능가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커는 캘리포니아 정치권에서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공화당 정치인이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는 공화당 인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디 해석가 비니타도 파커의 말을 확인해주는 해석을 전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나디 기록에서는 다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화당 인물일 것이라고 나오지만 동시에 두 명의 이름이 함께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차드 비앙코와 스티브 힐턴입니다. 즉 차드 비앙코와 스티브 힐턴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드 비앙코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이며 스티브 힐턴은 헝가리계 유대인 이민자 출신 정치평론가로 과거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전략 책임자를 맡았고 현재는 폭스 뉴스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디 해석에서는 앞으로 주지사가 될 인물이 매우 성공적인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강한 영향력과 개인적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될 것이며 이후에는 대통령과 같은 더 높은 정치적 직위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정치권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비니타는 나디 기록이 사람의 이름까지 거의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 매우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커가 말한 UFO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전 방송에서 앞으로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건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파커가 이런 말을 한 며칠 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UFO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미국의 51구역 아래에는 특별히 숨겨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월 19일 밤 정부 각 부처에 외계 생명체와 UFO에 관한 모든 정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자신이 집권하면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먼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6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팀 벌체트는 한 뉴스 채널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확인 비행물체 하나가 미국 오해 지역 어딘가에 추락했으며 그 물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동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당국이 그 주변에 건물을 지어 외부 시선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커는 UFO 관련 폭로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대대적인 뉴스로 보도될 때는 오히려 다른 스캔들을 덮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UFO 관련 대형 폭로가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 순간 그것이 다른 정치적 스캔들을 가리기 위한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의 추가 문서 공개를 언급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과 이른바 로리섬 스캔들은 2026년 1월부터 2월 사이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문서 투명성 법안에 따라 300만 페이지 이상의 비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전 세계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이 사건에는 정치권, 경제계, 왕실,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의 전 구성원 앤드루 왕자는 모든 왕실 직함과 명예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또한 영국의 전 미국 주재대사 피터 맨델스는 앱스타인에게 정부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출처 불명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르웨이 전 총리 토르비엘은 야글란 역시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가중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도 미국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앱스타인의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 여러 국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매테마리트 노르웨이 왕세자비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마이클 잭슨, 데이비드 카퍼필드 등 여러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백 명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의 경우 앱스타인 스캔들과 보다 깊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무부는 명단에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해당 인물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앱스타인 사건 뒤에 있는 권력과 자금의 거래,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X 플랫폼에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각 회의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회의에서 이 문서가 공개되지 않으면 모두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강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왜 앱스타인 명단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단이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 금융계, 대학, 기업, 왕실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문제를 건드리면 전체 금융체계에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분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 여부는 공식 조사 결과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이용해 정의를 억누르고 국가 전체의 경제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소수 엘리트의 범죄를 가리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족과 관련된 허위 의혹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결국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이를 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약 300만 건에 달하는 새로운 문서가 공개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 하원 의원 팀 벌체트가 이 문서들 중 일부를 접촉하거나 검토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만약 이전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면 이번 새로운 문서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그 안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패와 어두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문제의 뚜껑이 트럼프에 의해 열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 해석 가운데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개인의 의견에 기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 여부는 공식 조사와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 사회의 어두운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인류가 더 나은 시대, 이른바 황금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